1년 안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상에 큰 한 획을 그은 대단한 멘토들이 패어났던 지름길들로 따라가세요.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지 않으려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을 마주한 지금, 많은 분들은 다양한 자기계발 영상 혹은 도서 속에 있는 조언들로 올 한 해는 꼭 바뀔 거야, 이런 다짐들을 이어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을 못 본다면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 꼭 이번 메시지는 두고두고 주기적으로 꼭 상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함정은 자수성가 억만장자이자 괴짜라고 불리는 제시 이칠러가 말합니다. 가장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긴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주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죠. 하지만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큰 함정입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더라도 목표가 없다면 회사의 목표, 즉 창업자나 사업 소유자의 목표나 속한 팀의 목표에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우리가 보내는 시간, 돈,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목표였습니다. 제시는 이렇게 말했죠. 내 꿈이 아니면 남의 꿈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멈출 수 없거든요.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정한 목표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로 살지 않는 삶 속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때 이랬다면 저랬다면 어땠을까, 평생 이런 후회 속에서 사는 감정입니다. 물론 새로운 목표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많은 멘토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습관 없는 목표는 꿈으로만 남는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작게 시작된다. 작은 목표로 이어가는 습관. 제시는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적 대기업들도 하는 일입니다. 바로 나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후회되는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수첩이나 다른 곳에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그 후에 중요한 일은 2026년 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을 정해보는 겁니다. 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제시는 정말 이 습관을 목숨처럼 매 순간 지켜왔고 그 이유 때문에 매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한 해,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한 해, 다르게 말하자면 누군가 물었을 때 정말 자신 있고 뿌듯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거죠. 그 목표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 또는 5km 마라톤을 뛰는 것일 수도 있고 10km를 감량한 것일 수도 있으며 책을 20권 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길은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2026년 한 해를 기억할 단 한 가지 목표를 지금 세워보세요. 그렇게 10년 후 과거를 돌아보면 당신은 지울 수 없는 10가지의 추억과 누구보다 자신을 믿는 습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코디 산체스는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저는 한 해에 단어를 붙입니다. 몰입, 경쟁, 절약 혹은 투자, 이 한 단어에 맞는 매일을 사는 거죠. 그리고 돌아본 한 해의 저는 가장 많은 게 바뀐 걸 느꼈습니다. 한 해를 위한 한 가지 목표, 그리고 한 가지 단어. 그런데 아무것도 머리에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뤄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일단 캘린더에 넣어놓는 습관과 그 후에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 머지않아 마주칠 미루기에 대해 스토아 철학 최고의 멘토 라이언 홀리데이는 세네카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짜 시작은 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준비만 계속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안 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내일, 다음 주로 계속 시작을 미루고 준비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은 결국 끝난다는 것을 항상 되뇌었어요. 영원히 아닌 현재의 순간만을 산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뤘던 일을 하게 되니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기회 앞 내야 할 용기가 필요할 때 삶이 당장 내일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는 남들의 시선 또한 사라진다는 걸 알면 우리는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울 때 한 달이 그리고 한 해가 바뀌어 가겠죠. 라이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부여해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지속될 수 있는 약속 그리고 건강한 스스로의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남들이 아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가장 먼저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을 겪죠. 다른 길을 가는 누군가를 잠깐 만날 수도 혹은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남긴 발자국을 보게 될 순간도 올 거예요. 하지만 내 길이 아니라면 절대 다른 길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알 수도 있지만 이미 가본 길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맞았더라도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들에게 그 길은 닫혀 있었지만 나에게 그 길은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길은 내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결국 고통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아플 거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코디 산체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팀 페리스의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하지만 4시간만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처음부터 4시간만 일하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미국 통계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순수익 20억 이하의 사업체 중 85%에서 90%는 경영자가 직접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4시간에 13배를 일하죠. 직장 외의 불로소득, 패시브 인컴의 경우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불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나의 지금 위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려 한다는 것.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세상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세요. 당신의 인생 하이라이트를 위해 그들의 릴스 하이라이트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도 이룰 테니까요. 이번 영상 속 멘토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2026년은 어떤 목표와 어떤 단어를 담고 있나요? 각자만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고 나아가는 방향도 방식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 유일한 공통점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분들에게 영상 속 멘토들의 메시지가 꼭 닿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열정은 먼 곳까지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남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쉬운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은 어떤 다짐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변화하는 한 해, 달라지는 스스로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변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자 학교에서도 포기했던 제가 혼자 힘으로 해외 유학을 끝내고 세계적 기업에서 탑세일즈를 하며 터닝포인트 채널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멘토들의 메시지와 함께 나누면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경험도 배워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까지 마주한 분들은 분명 갈피가 보이지 않던 변화에 자신감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실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남들이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인간 심리에 관한 세계적 필독서, 인간 욕망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길 원한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변화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영원할 것 같던 관계들도 하루아침 어이없는 이유들로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곤 하잖아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죠. 알렉스 홀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도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더 편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만약 미래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배우자, 자녀들, 내 목숨보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래에 남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 노력하느라 도전하지 못하고 멈추는 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니,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반면 내가 지금 변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도전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그저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님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던 기억 모두들 하나씩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과 삶의 무게가 더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세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남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랑은 정말 덧없는 것이라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선을 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조심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마키아벨리는 바로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 거겠죠. 즉,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은 현재 내가 어울리는 소셜 서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사는 것에 눈치를 보거나 도전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주변 가장 가까운 5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처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여러분을 밀어내려 한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머지않아 바뀌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함께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조금 더 방법론적인 좋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순서이기도 하죠. 또한 덕업일치라고도 말하는 스윗 스팟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나만의 unfair advantage, 불공평한 이점을 찾는 거예요. 억만장자 케빈 오리에리는 한 문장으로 설명했죠. 남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쉬운 일을 찾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내는 시간과 알고리즘을 돌아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길 혹은 주말 아니면 퇴근 후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분야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분명 우리는 대부분 컨텐츠를 소비할 겁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패션 관련 컨텐츠,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헬스장이나 운동 컨텐츠를 소비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시작으로 삼아보는 겁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옷과 신발에 미쳐있던 부분이 하는 일과 맞아떨어지니까 남들의 수십 년 경력을 이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모국어인 한국어가 아닌 불완전한 영어를 하면서도 앞서갔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여태 키워왔고 지금 가지게 된 unfair advantage, 불공평한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시작하며 불완전한 부분을 먼저 받아들인 게 더 빠른 속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멜 로빈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만약 제가 있어 보이려고 했다면 더 많은 말을 하지 못했을 거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취미 혹은 불공평한 이점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마주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죠. 그게 바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알렉스 홀모지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열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변명이 되면 안 된다. 힘든 일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을 열정이 없다는 변명으로 치부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해나갈 때 좋아하지 않는 일들은 섞일 수밖에 없다.
네, 세 번째는 지루함과 실증입니다. 이 부분은 초반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의 플래토,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죠. 알렉스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흥미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흥미 없는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좋아하는 부분만 하고 싶다면 그 규모를 절대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싶을 때만 하게 된다면 그 일에 아무리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생깁니다. 엄청난 성공은 꾸준함을 가지고 매일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때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쉬워지는 그런 길이 성공의 길이 되는 거죠. 불편함 속에서도 꾸준히 버티세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겪어요. 알렉스는 이렇게 덧붙였죠. 열정은 먼 곳까지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성공을 만들죠. 알렉스의 경우에 열정을 쫓았지만 돈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야 할 월세가 있었고 모든 자산이 묶여 있었기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것은 단 하나, 내가 원하는 걸 쫓는 일 자체에 의무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매일 해나간다는 그 자체,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가지게 되는 건 자기 자신의 가치에 열정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마지막에 느끼는 궁극적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며 자연스레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나의 가치에 열정을 느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진 일을 찾게 되면 정말 그 일만 죽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 이 마음가짐 하나가 정말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는 말이라는 것. 결국 배워야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도 꾸준함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레슨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나도 큰 위로를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영상까지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며 큰 힘이 나지만 5년 동안 계속 해오던 이 일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의 조언을 들으며 올바른 방향이 맞구나, 더 열심히 가야 하는 때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시작한 올해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좋게만 보는 사람이 아닌 변화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비춰지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찾아보는 거죠. 그게 당신의 unfair advantage, 불공평한 이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지루함을 만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게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니까요. 영상의 마지막은 너무 큰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분들께 로버트 그린이 과거에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잘 풀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갈 너의 젊음을 그대로 즐기도록 해.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많아지고 인생은 험난해질 테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